첫 번째 건강 정보 주제는요. 생활 방역, 일상 방역, 개인 방역이 강조되는 시대 필수품이죠. 바로 살균 소독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바 씨, 네. 살균 소독제 저희 많이 쓰죠? 많이 쓰죠. 아무래도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바이러스와 세균에 제가 좀 예민합니다. 예민하죠. 네. 그래서 집안에 물품 닦는 거 따로, 또 공기에 뿌리는 거 따로, 씻기 닦을 때도 따로 있는데, 근데 제가 구입을 할 때 좀 꼼꼼하게 보고 사용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점이. 예. 태민 씨는? 저도 그 부분에서 정말 공감을 합니다. 그냥 필요로 하니까 성분도 잘 모르고 그냥 이 광고 앞에 그냥 큰 글자만 보고 그냥 고르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최근에 뿌리는 이 살균 소독제가 폐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뉴스를 봐서 어떤 것을 사용해야 하나 고민이 됩니다. 사실 저도 그 기사를 봤는데요. 모 원장님, 이게 사실인가요? 네, 사실입니다. 우리 아. 경희대학교 동서의학연구소의 연구에 의하면 예. 살균 소독제 성분 중에 하나인 이 염화 디데실 디메틸 알모늄과 이 사가 암모늄 계열인 BKC, BTC에 호흡기가 장기간 노출이 되면 폐질환 유도 가능성이 생긴다는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 원료들은 손 소독제엔 거의 사용이 되질 않고요. 생활 방역에 사용되는 일부 살균 소독제의 원료로 사용이 되는데 이 공중에 뿌린 뒤에 반복적으로 상당히 오랜 시간 호흡기에 노출이 되면 폐질환을 유도를 한다고 합니다. 이 살균 소독제는 원료가 다양하기 때문에 더욱 주의를 하셔야 하는데요. 이 제품들 중에서 인체에 독성이 높은 성분을 함유한 제품도 있어서 특히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각각의 성분과 사용 용도 또 보관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아무런 정보 없이 좀 무분별하게 사용하게 되면 원래 목적에 맞게 효과를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심할 경우에는 사용자의 안전에 위험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성이 없다는 문구가 적힌 그 제품을 주로 이제 사게 되는데 제대로 된 그 제품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시죠. 이게 쉽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 우리 박사님 두 분이 좀 쉽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우선 살균 소독제의 원료는 굉장히 다양한데요. 꼭 기억하실 포인트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와 그리고 세계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는 살균 소독 원료는 크게 4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손 소독제에 사용이 되는 알코올 계열인데요. 주성분은 에탄올이고요. 꼭 기억을 하셔야 될 점은 손에 사용하는 소독제는 제품에 의약 외품이라고 하는 문구가 반드시 적혀 있어야 합니다. 의약 외품. 네. 두 번째로는 염소 계열이 있는데요. 가정에서 사용하는 락스. 락스. 다들 아시잖아요. 네. 이거는 사실 원료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희석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게 원칙이고요. 예. 또 주의해야 할 점은 이 유기물과 반응을 하면 맹독성 기체가 발생이 되니까 너무 밀폐된 공간에서 장기간 소독하기 위해서 있는 거는 피하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4급 암모늄 계열의 제품은요. 폐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성분을 잘 좀 기억을 해두셨다가 사용하실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째는 산소 계열인데요. 이산화염소가 주 성분이고요. 이 이산화염소는 친환경 살균 물질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중금속과 농약을 분해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이렇게 다양한 식자재 세척에 아주 이점이 있습니다. 유해한 물질을 남기는 염소계 살균 물질과는 조금 다른 산소계 살균 물질로 소독 부산물을 남기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만 단점은 세균과 반응을 하면 특유의 향이 있어서 간혹 불편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게 특유의 향이 있거든요. 근데 또 그 냄새가 나야 살균이 좀 제대로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마 이제 간혹 우리가 수돗물에서 소독된 냄새를 맡아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맞아요. 바로 그 냄새인데요. 이것은 이산화염소가 세균과 반응해서 생기는 냄새이기 때문에 안전하기도 하고요. 또 휘발성이 있어서 크게 염려하지 않고 사용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일부 나일론류의 옷에 뿌리게 되면 탈색 증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주의사항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게 깐깐하고 똑똑한 소비자분들은 이미 잘 아셔서 이게 잘 사용하고 계실 텐데요. 자, 그러면 살균 소독제 어디서 어떻게 사용하면 도움이 되는지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렇게 올라갈 거야? 그래, 이렇게도 올라가. 살림과 육아, 가족의 건강까지 책임지고 있다는 육아빠 김정석 씨. 바이러스와 각종 유해 물질로부터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그가 더욱 신경 쓴 것이 있습니다. 살균 소독제인데 요즘에 뉴스에서 이 살균 소독제가 폐에 안 좋다는 이야기가 좀 많아가지고 요거 좀 꼼꼼하게 원료 같은 거를 확인해서 제가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꼼꼼남 정석 씨가 고른 살균 소독제는 순수 이산화염소만을 사용한 것으로 상온에서 농도가 장기적으로 보존되는 특허 기술로 생산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공부해보니까 뿌리고 시간이 지나면 살균력이 떨어지는 일반 이산화염소와는 다르게 특허 기술을 사용해서 농도도 유지되고 살균력도 지속되는 부분이 마음에 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과일에도 이걸 뿌리세요? 과일이나 채소에는 농약이나 뭐 균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이 살균 소독제를 뿌리고 씻어주면 이제 그런 것들이 없어져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꼭 뿌리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덥고 습한 여름철 살균 소독이 꼭 필요한 곳이 있다는데요. 바로 차량입니다. 여름이 되면 아이가 뭐 땀을 많이 흘리거나 뭐 물을 흘릴 수도 있는데 이 살균 소독제를 사용하면 쉽고 간편하게 청소를 할 수 있어서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살균 소독이 필요한 곳곳에 뿌려주면 생활 방역 끝. 똑똑한 살균 소독제 사용으로 가족 건강 챙기세요. 야, 잘 봤습니다. 이제 여름이라 이제 각종 세균이 활기를 막 칠 텐데 필요한 곳곳에 잘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